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5개 부처의 장관과 4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교체됐습니다. 중폭의 개각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 운영에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개각입니다. 네. 규모가 당초보다는 좀 큰가요? 네. 중폭의 개각인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명이면은 많은 편이죠. 네. 그래서 중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언론에 전해졌던 것은 한 6명까지도 가능하게 거론이 됐다가 5명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개각이 제2기를 여는 이제 내각이기 때문에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무난한 인사로 보여지지만 특징은 이 학자 출신은 배제돼 있고 네. 주로 관료와 정치인으로 포진돼 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마 실행을 중심으로 가겠다. 이 1기 내각에서는 성과 평가에 근거해서 무리를 빚었거나 성과가 나지 않은 부처들을 먼저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야권에서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국면 전환용 인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바른미래당의 대변인 논평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에 그 고용, 경제 쇼크로부터 네.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이제 국면 전환용 개각이 되어선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고요. 또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경제 라인 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소득 수도 성장 기조는 그냥 밀고 가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이 개각이다 이런 경제 라인을 바꿨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또 이제 어떤 포문을 열고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조만간 이제 언론 검증이 시작될 것이고요. 9월이 이제 인사청문회 전국으로 갈 텐데. 자, 야당들이 주로 어떤 이제 공격 포인트를 잡아낼 것인지도 앞으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최근에 그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한때 협치 내각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야권에서 입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기 대선에 의해서 5월에 시작된 정부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는 인선의 기간이 굉장히 짧았죠. 네. 그래서 초기에도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길어졌고 논란이 컸습니다. 이번에도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야당들은 상당한 공세를 펼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소연정이라고 과거에 부르기도 했는데 야당 인사를 기용하는 형태의 협치는 애초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네. 현재 이제 여야 대결 국면에서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러한 인선을 했더라도 야당 쪽에서 또 회유냐라고 공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개각에서 협치나 연정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역시 전문성과 도덕성 이 두 가지가 핵심 기준이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은 다 아마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제1기 내각 때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공격받은 것이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5가지 비리가 있는 사람들은 기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몇몇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드러났었어요. 주로 논문 표절이라든가 위장 전입이라든가 세금 탈루라든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또 똑같은 기준으로 야당은 공격을 펼 텐데 아마 가능한 한 도덕성이라든가 법적 문제에 대한 검증은 했으리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완벽한 검증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언론 검증과 야당들의 공세에서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들은 남아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결국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경두 현 합참의장이 장관 후보자로 지정이 됐는데 24년 만입니다. 네. 이양호 네, 전 국방부 장관 맞습니다. 이후에 공군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의미가 네. 있죠. 우선은 해군 출신인 이 송영무 장관 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은 우리가 뭐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일부 무리들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연임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네. 최근에 이 기무사령부의 문건 논란 3월에 보고받았는데 이게 7월에 문제가 됐던 이러한 정황들에 대한 책임을 아마 결국은 문책성으로 물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명된 이유는 역시 비육군 출신이라는 점이 가장 두드러져 보이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과거부터 소신 발언을 한 내용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좀 눈여겨봤던 것 같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국방개혁이라는 중차대한 네. 책임을 지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른 기간 내에 성과를 낼 것인가. 사실 내일부터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금 해체된 상황이고요. 국군 안보지원사령부로 재창설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국방개혁의 시금석으로 될 것 같은데 이 정경두 이 국방부 장관이 만약 임명되게 된다면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연내에 어떤 성과를 낼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네. 혼란을 빚었고요. 뭐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 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가 컸습니다. 지금 중3 학생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장황한 과정을 거쳤어요. 네. 국가교육회의로도 넘어갔고 이게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갔고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는데 이 시나리오 4개를 냈지만 결국 마지막은 현행 제도를 거의 유지하는 뭐 정시 비중이 한 30%까지 이제 높여지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대동소이한 내용이 나버렸거든요. 이 네. 부분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상당히 좀 위기에 직면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 2기 내각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구성해 보면 1기 내각 때는 주로 캠프에서 기여를 했거나 시민단체 활동을 이제 인정받아서 입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잘 내지 못했거나 국민들에게 다소 비판의 대상이 됐던 이 주무부처 장관들은 교체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정통관료로 채운 것도 일단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성과를 서둘러 내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금 새로운 장관이 입각하게 되면 업무 파악을 하고 조직을 장악하는 데만 해도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리게 네. 되죠. 지금 특히 지금 지적하신 경제 라인으로 볼 수 있는 주무부처들은 지금 아주 업무가 시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을 이미 다 간파하고 있는 뭐 이제 이재갑 이번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의 경우에는 30년 이 고용노동부의 정통 관료 출신이거든요. 성윤모 특허청장도 이번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를 맡게 됐습니다만 역시 관료 출신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성과를 조기에 내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네. 현역 의원 불패론 이번에도 인사청문회에서 발의가 될지 궁금하고요. 네. 여성 장관 전체 17개 부처 가운데 현재 5개 부처 장관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네. 개각을 통해서 여전히 5명이 유지가 되는 네, 겁니다. 5명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지금 환경부가 거론됐었는데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번에 9명의 인사가 발표가 된 건데 차관급 4명이 네. 있죠. 여기 양향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함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9명 중에 4명이 여성 후보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30%는 내각을 여성으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이번에 들어있는 것 같고요. 일부 언론에서 이제 유은혜 장관 후보자 사실 사회부총리급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0대 후반의 여성 깜짝 발탁 뭐 이렇게 이제 기사들을 뽑아서 SNS에서는 질타들이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이 여성 정치인이 사회부총리가 되는 게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이런 또 표현에 지금 이제 논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여성 이제 후보자들을 기용하는 것은 꾸준히 밀고 나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